북극은 일상적인 측정이 시작된 이래로 온도와 해빙 범위의 극적인 변화를 겪었으며 기온은 세계 평균의 2배 이상의 속도로 따뜻해졌습니다. 9월 해빙 범위를 볼 때 40% 이상 감소했는데요. 이것은 북극 증폭이라고 불리는 주변의 저위도보다 북극의 더 큰 온난화는 주로 대기 복사 피드백에 대한 해빙 감소의 영향으로 설명될 수 있습니다. 해빙의 존재는 대기 안정성을 높이고 태양빛을 반사해 주어 기온을 낮추는 역할을 하는데 반해 얼음이나 눈이 없는 지역은 표면에서의 태양 복사 흡수가 증가하면서 온난화가 이루어집니다. 10월부터 1월까지 들어오는 태양 복사가 거의 없을 때 표면 기온 상승 추세는 하향 장파 복사의 증가와 크게 관련이 있는데요. 그러나 지구 기후 모델이 이러한 피드백 프로세스를 통합하더라도 해빙 감소에 대한 앙상블 예측은 관찰된 추세와 관련하여 상당히 보수적인 경향이 있습니다. 최근에는 북극 사이클론이 매우 짧은 시간 동안 해빙에 미칠 수 있는 영향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데요. 오클라호마 대학 등 공동 연구팀은 짧은 시간 규모에서 해빙 손실과 관련된 북극 저기압의 역할에 대한 연구를 진행했으며 2025년 1월 22일에 과학저널인 네이처에 북극 사이클론과 관련된 해빙 손실이라는 제목의 논문을 게재했습니다. 오클라호마 대학의 기상학 교수인 스티븐 카발로가 이끄는 연구팀은 기후 모델이 북극 해빙 손실과 이 과정에서 북극 사이클론의 역할을 과소평가하고 있는 이유를 연구하고요. 이 연구를 통해 날씨와 기후 모델을 개선하여 보다 정확한 북극 사이클론 예측을 가능하게 하려고 합니다. 1979년 이래로 북극해 얼음으로 덮인 북극해 면적은 늦얼음 관측치를 보면 40% 감소했습니다. 그러나 지구 기후 모델은 이러한 감소를 지속적으로 과소평가해왔지요. 이 연구진은 5일에서 18일 사이 기간 동안 지속되는 가속화된 얼음 손실 기간인 매우 빠른 해빙 손실 이벤트에 초점을 맞추어 연구했는데요. 실제로 북극 해빙의 장기적인 감소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발생하는 여러 매우 빠른 해빙 손실 이벤트의 결과입니다. 카발로 교수의 논문은 북극 사이클론이 적어도 북극 해빙이 녹는 것에 부분적으로는 책임이 있음을 시사하는데요. 다만 북극 사이클론은 예측하기 까다롭고 모델에 통합하기가 더 까다로운 기상현상이지요. 이러한 사이클론이 얼음 손실을 가속화할 수 있는 정확한 메커니즘은 완전히 이해되지 않았지만 카발로 교수는 두 가지 이론으로 설명합니다. 첫 번째는 난기류와 얼음의 상호작용입니다. 카발로 교수는 바람이 강해지고 얼음이 충분히 얇아지면 사이클론은 더 큰 빙원을 깨뜨리는 파도를 만들 수 있다. 그것들을 더 작은 빙원으로 부수면 녹는 속도가 빨라진다. 정말 빠른 시간 규모로 그러한 것들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두 번째 이론은 용승, 즉 바다 표면 아래의 따뜻한 물과 표면의 차가운 물이 혼합되어 온도를 상승시켜 아래에서 더 젊고 얇은 얼음을 짧은 시간 내에 녹이는 데 도움이 된다는 겁니다. 사실 이러한 사건과 그 영향에 대한 관찰은 어렵습니다. 선박은 예보된 폭풍을 피할 수 있고 비행기는 용승 또는 파도와 얼음의 상호작용에 대한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을 만큼 바다 표면에 충분히 가까운 북극 사이클론으로 비행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다만 카발로 교수는 사이클론이 해빙 범위에 큰 차이를 만들기 위해서는 올바른 장소에 있어야 하며 일반적으로 1년 이상 되지 않은 얇은 얼음 지역에서 발생해야 한다는 것을 발견했다고 말합니다. 이 연구는 또한 북극 저기압과 대륙권 극소용돌이 사이의 연관성, 즉 극지방에 걸친 상부 대륙권의 순환 사이의 연관성을 밝혔는데요. 카발로 교수는 대륙권 극소용돌이가 북극 사이클론이 형성되기 몇 달 전에 존재하는 경우가 있는 반면 북극 사이클론은 일반적으로 며칠 전에만 예측된다고 말합니다. 극소용돌이는 사이클론보다 훨씬 앞서 존재하기 때문에 사이클론에 대한 더 나은 예측으로 이어질 수 있고요. 이는 알래스카, 캐나다 북부, 그린란드와 같은 지역의 주민들에게 도움이 될 것이며 얼음이 계속 줄어들면서 북극 이용이 늘어난 해운 업계에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카발로 교수는 이제 우리는 이러한 프로세스가 발생하고 있다고 생각하므로 문제는 더 나은 예측을 얻을 수 있도록 해당 정보를 모델에 어떻게 가져올 것인가 하는 것이다. 물론 그것은 매우 어려운 작업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는 과학계가 언제 북극에 얼음이 없어질지 여전히 확신하지 못하지만 얼음 부족이 임박하면 북반구 전역의 대규모 대기역학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말하는데요. 그래서 해빙의 변화가 지금 일어나고 있는 극단적인 날씨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정확하게 파악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